함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로 딱 정해지는 걸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x의 원소가 1, 2, 3 이렇게 나와 있고 y의 원소가 1, 2, 3, 4 있을 때 x값 하나에 y값 하나라는 건 얘가 1로 갔으면 이렇게 다시 한번 가서 1이 두 개의 화살표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x는 y쪽에 화살표를 하나만 보내야 돼. 이렇게 무조건 x는 y쪽에 화살표를 하나만 보내야 되는 상태를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 그럼 이게 이쪽으로 화살표를 보냈어. x가 y쪽에 하나를 보냈지. 이거 함수가 맞아요. x가 y쪽에 화살표를 하나를 보내. 이게 함수 맞아. 얘가 두 개만 안 보내면 돼. 세 개. 그러니까 두 개 이상만 안 보내면 우리는 그걸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그 대표적인 함수, 너네가 이미 알고 있는 거 1차 함수 있지. 1차 함수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y는 x 플러스 2라고 생각해보자. x에 1 집어넣으면 y가 딱 하나, 3밖에 안 나오지. 그러니까 함수인 거야. 2차 함수 마찬가지. x에 뭐 하나 집어넣으면 y값 딱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그래서 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원은 뭐라고 불러? 뭐요? 원은 함수야. 원의 함수 이렇게 불러? 원은 왜 방정식일까? 여러 개가 나오니까 두 개. 그렇지, 두 개가 나오지. 여러 개가 나오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너네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알겠지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x값 하나를 딱 설정하면 k를 넣었을 때 위에 한번 y값 생기고 밑에 한번 y값 생기니까 이걸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x가 k일 때 y에 위에 하나 찍히고 아래 하나 찍히는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저건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함수는 무조건 x값이 y값 하나로 화살표를 보내야 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함수는 종류가 1번 1대1 함수라는 게 있고 비슷한 이름으로 1대1 대응 함수라는 게 있고 세 번째 상수함수라는 것이 있고 네 번째 항등함수라는 게 있어. x값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하고 y값들 모아놓은 걸 공역이라고 하고 선택을 받은 y값을 치역이라고 하는데 저때 역자가 집합이란 뜻이야. 그래서 정의역은 x값으로 내가 구성할 애들을 집합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정의역 x는 1, 2, 3 이렇게 써도 돼. 그 다음 공역 y는 1, 2, 3, 4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역자는 집합이란 뜻이야. 그럼 x에서 x로 가는 함수라는 건 정의역이 1, 2, 3이고 공역이 1, 2, 3이란 뜻인 거야. 그리고 1대1 함수는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되는 거지. 근데 그 하나하나 대응된 게 겹치면 안 돼. 겹치면 안 돼. x1이랑 x2가 다르면 fx1이랑 fx2가 달라야 돼. 이게 1대1 함수의 뜻이야. 어떻게 생겨야 하느냐? x에서 y로 갈 때 1, 2, 3, 4, 5, 6, 7에서 이렇게 하나당 하나. 그러니까 얘랑 얘랑 딱 짝꿍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르면 도착한 곳도 서로 달라야 돼. 이게 1대1 함수야.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1대1 함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x가 다르면 y가 다른 거요 라고 얘기하면 제일 좋아. 그게 정의니까 x가 다르면 y가 다른 거요. 근데 1대1이 뭐냐고 하면 하나랑 하나요 라고 얘기하는 정도는 그렇죠. 1대1 대응은 일단 위에서 얘기하는 1대1 받아. 1대1 받고 거기에 추가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1대1 대응인 거지. 됐죠?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되니까 이렇게 남는 게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이걸 그래프로 한번 생각해보자. 1차 함수 그래프는 이게 끝까지 올라가고 끝까지 내려가지. 그러면 공역은 실수 전체고 치역은 뭘까? 실수 중지. 그치. 1차 함수는 끝까지 올라가고 끝까지 내려가니까 치역이 실수 전체야. 그래서 1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어. 그런데 만약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봐. 그럼 치역은 여기서부터 위에 해당하는 이만큼, 그러니까 이만큼이 치역인데 공역은 이만큼이잖아. 안 똑같지? 하지만 1대1이긴 하지.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1대1 함수가 되는 거지. 왜 처음 보는 표정이죠? 우리 함수인데? 그래요.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차이. 그리고 우리 함수. 어떤 그래프가 자, 그림으로 봤을 때 그게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려면 가로선을 그어야 된다 그래서 세로선 그어야 된다 그랬어. 세로선을 그어야지. 원을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그었을 때 x값 k의 두 개의 y가 대응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x 하나에 y가 하나 꽂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세로선을 그어보는 거고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가로선을 그어보는 거지. 예를 들어 2차 함수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자. 2차 함수는 세로선을 그어서 하나씩 걸리기 때문에 함수 맞아. 이거 2차 함수라고 부르니까. 근데 가로선을 딱 그어봐. 그럼 두 개가 걸려. 이게 무슨 뜻이냐? y값이 어떤 특정한 알파일 때 여기가 m, 여기가 n 이렇게 나와서 m을 넣어도 알파 나오고 n을 넣어도 알파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당연한 게 2차 함수 이런 거 x에 1 넣어도 1이고 마이너스 1 넣어도 1일 거 아니야. 아, 두 개가 걸린단 말이야. 이걸 이런 모양으로 표시해 본다면 m, n 넣었을 때 이렇게 됩니다가 돼서 1대1이 아닌 거야. 이렇게 한쪽으로 두 개가 가면 1대 될 수가 없어요. x가 다르면 y가 달라야 돼. x가 다르면 y가 달라야 돼. 그래서 가로선을 그어서 이게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식이 어떻게 생겼지? y는 k. 그렇지. y는 숫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 y는 숫자면 가로로 쭉 연결된 형태겠네. 세로선 그으니까 한 개씩 걸리지. 함수 맞지? 근데 가로선 그으면 라라락 걸리거나 안 걸리지. 그러니까 이건 1대1 당연히 아니겠지. 이걸 얘처럼 표현한다면 자, x값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다 엄청 많아. 근데 항상 k지. 이 점이 알파, k, 베타, k, 감마, k 이런 식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x에서 y로 보내는 그런 형태는 k 한쪽으로 다 꽂히는 거야. 이게 한 판인 거야, 상수함수. 그럼 예를 들어 점이 여기에 1, 2, 3이 있고 공역에 A, B, C가 있어.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상수함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몇 개야? 3개지. 얘네가 다 A로 꽂히거나 다 B로 꽂히거나 다 C로 꽂히거나. 상수함수 개수는 공역의 원소 개수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등함수는 항상 같은 함수야. 그래서 내가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3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해. 그러니까 일자로 긋는 이게 한 판이야. 항등함수는 개수가 언제나 한 개밖에 없어요. 정의역과 치역 이런 걸 보고 막 몇 개씩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항등함수는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 이 세상에 무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항등함수를 영어로 표현할 때 i로 표현하거든? 근데 1, 2, 3에서 1, 2, 3으로 이렇게 갔잖아.
그럼 옆에다가 너네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ix 이렇게 나와 있는 표현이 있을 거야. 이건 정의역이 x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ix라는 표현은 정의역이 x여서 정의역이 1, 2, 3이니까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쪽이 A, B, C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I, Y를 썼을 땐 A에서 A, B에서 B, C에서 C로 가. 이런 항등함수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옆에 조그맣게 글자가 나와 있으면 그건 그 항등함수의 입장에서의 정의역인 거야. 얘가 Y를 정의역으로 가질 수도 있으니까. 다른 건안 되는 거니까. 그 옆에. 근데 기본 문제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IXR가 붙는 건 약간 어려운 문제에서 등장하는 형태의 그런 문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함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함수가 서로 같다는 건 내가 어떤 X값을 넣었을 때 동일한 Y값을 추출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교점이 알파, 베타, 감마야. 밑에 식이 fx, 위에 식이 gx. 그럼 f에다가 알파 넣은 건 g에다가 알파 넣은 것과 같고 베타를 넣었을 때 역시 베타를 넣은 것과 같고 여기다가 감마 넣은 건 감마 넣은 것과 같으니까 내가 점을 이렇게만 본다면 이때 f와 g는 같은 함수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f와 g를 같게 만드는 건 정의역에 따라 달라. 내가 정의역을 오메가를 가지고 왔어. 오메가랑 또 뭐 쓸까? 오메가. 이게 두 개를 갖고 왔어. 이거 두 개를 보면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f랑 g는 같다고 말할 수 있어?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보는 점을 제한하는 거야. 내가 x를 오메가랑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내가 오메가랑 델타를 봤어. 그냥 엉뚱한 데를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다르겠지. 그런데 내가 정의역을 알파를 봤어. 그럼 F랑 G는 어때? 그치? 그러면 F랑 G를 같게 만드는 정의역을 구성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F랑 G를 같은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정의역을 구성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7개지. 공집합 빼야 되니까.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면 정의역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 정의역에서 역자가 집합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로 집합을 만들면 그 부분집합의 개수 2의 3승에서 공집합 뺀 나머지가 같게 만드는 집합이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수의 개수 구하기. 너 언제 바뀌었어 색상? 굉장히 날렵하게 바꿨어. x에서 y로 1, 2, 3, 4, 5, 4.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간대 또 가도 되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게 5군데, 갈 수 있는 게 5군데, 갈 수 있는 게 5군데여서 5의 3승이 그냥 함수의 개수야. 그냥 함수의 개수. 근데 이 상태에서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얘가 갈 수 있는 건 5개인데 그 다음 애가 갈 수 있는 건 얘가 간대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4개, 그 다음은 3개 이렇게 돼서 60개가 되겠죠.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개수가 3개 똑같을 거야. 그럼 그때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 되겠지. 1대1 대응의 개수가 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너무 쉽기 때문에. 자, F1, F2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 이것을 만족하는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 한번 생각해보자. 그냥 중2 때 배웠던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봐. 반장과 부반장을 뽑을 거야.
F1과 F2의 대소 관계가 정해져 있으면 일단 F1, 그러니까 두 개가 필요하겠지. 여기서 치역에서, 그러니까 공역에서 원소가 두 개가 필요해. 그러면 5명 중에서 부회장 2명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돼, 식이? 5 곱하기 4 나누기 2. 이렇게 뽑아가지고 개수가 10가지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한번 가져와 볼게. 예를 들어 내가 3, 4를 뽑았다고 생각해봐. 이 3, 4가 부회장이야. 뽑았어. 그런데 F1과 F2는 대소관계가 있대. 그러면 3은 누구 거야? F1 거지. 그러니까 얘네가 뽑히면 알아서 짝을 찾아간다고. 그러니까 뽑히면 알아서 짝을 찾아가니까 순서가 나열될 필요가 없는 거지. 이게 3, 4, 4, 3 이 아닌 거지. 그냥 3, 4 끝인 거잖아. 그래서 순서가 없는 경우로 애들을 뽑아주는 거야. 두 개를 뽑아서 3이랑 4를 뽑아가지고 줬어. 그럼 나머지 얘는 남는 것 중에서 하나를 가져간다면 1대1 함수. 남는 것 중에서 하나를 가져가면 1대1 함수. 그냥 함수는 얘네가 간 데를 또 갈 수 있으니까 곱하기 5를 해서 전체 함수의 경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가 되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 그럼 더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뭐를요? 같이 그렇지. 얘가 작을 때를 구해. 얘처럼 그 순서가 없는 부회장 2명 뽑는 방법으로 얘를 뽑아서 F1과 F2를 줘. 그러면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 하고 이게 같을 때를 하나 해서 F1과 F2가 같다면 얘네가 뽑을 수 있는 게 5가지지 그냥. 이렇게 F1과 F2가 동시에 쭉 가고 F3은 5개. 그 밑에 25개가 있으니까 2개를 더해서 75개라고 해줘야겠죠. 함수의 개수를 구하려. 그거랑 F2 같을 때도 합성함수랑 함수를 여러 개 연결하는 거지. 함수가 x가 이렇게 있고 얘가 이제 f로 갔다가 x가 이렇게 있고 또 다시 g를 연결해서 함수를 2개 이상 연결한 걸 합성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1, 2, 3, 1, 2, 3, 1, 2, 3 이렇게 갔을 때 뭐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보자. 처음에 1을 집어넣으면 결과적으로 함수를 타고 와서 1이 된다. 이걸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1이 먼저 F에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F1 값인 거야. 근데 그 F1 값을 G에다가 집어넣어서 연산 결과를 1로 만드는 거지. 따라서 G F1은 1을 G 합성 F1은 1이다.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이게 먼저 연산되어야 할 부분인 거야. 여기가 먼저 계산되어야 하는 부분인 거야. 그걸 G로 모아 묶어서 이제 1을 보내는 거지. 그러면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3개니까 무리가 없이 쭉 흘러갔단 말이야. 4개에다가 3개에다가 3개 이런 식으로 합성돼도 될까? 네. 그러니까 합성은 별 무리가 없지. 합성이라는 건 내가 F에 4를 집어넣으면 그게 이제 타고 가서 3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그냥 함수 맞잖아. 이렇게 G가 4개가 된다면 얘도 상관없지.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만약 F에서 이쪽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 어느 것도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운데에 이렇게 화살표를 꽂지 않는 어떠한 숫자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얘는 어디로 가든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찾는데 영향을 안 주지. 그러니까 그런 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건 인지하고 있어야 돼.
얘네가 얘로 꽂히지 않기 때문에 얘가 가는 화살표는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결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합성인 거고, 역함수라고 하는 애는 방향을 반대로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쭉 갔을 때 FG로 갔을 때 이쪽으로 가는 것도 함수가 돼야 되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함수가 돼야 되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게 3으로 가고 얘가 3으로 간다면 이쪽에서 가는 방향으로서는 함수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지. 역함수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따라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얘처럼 같은 곳으로 2개 이상이 가면 안 돼. 즉 1대1 함수가 되어야 해요. 1대1 함수가 되어야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만약 얘처럼 화살표를 받지 못한 애가 생겼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다른 상황인 거지. 그럼 역함수를 구성할 때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는데 이건 갈 데가 없잖아. 그럼 그것 또한 함수가 되지 못하겠지. 그래서 1대1만 되는 게 아니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1대1 대응으로 함수가 구성되어야 해요. 그래서 1, 2, 3, 1, 2, 3, 1, 2, 3일 때 개수가 똑같이 이런 식으로 1대1로 구성이 되면 역함수를 만듦에 있어서 요 방향으로 가는 건 G의 역방향으로 가는 건 옆에다가 조그맣게 -1 써서 표현하고 얘가 이렇게 가는 걸 F라고 봤을 때 역방향으로 가는 건 조그맣게 -1 써서 F의 역함수를 표시를 해. 그럼 F 합성 G의 역함수는 이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G 역함수 합 F 역함수지.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자세히 보시면 괄호 밖에 역함수가 있을 때 괄호가 풀리는 방법은 얘와 얘의 순서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괄호 밖에 역함수가 있으면 순서가 바뀌면서 얘가 풀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럼 우리 F 합성 F 역함수의 1을 한번 구해볼까? 여기서 와우. 뭐지? 3, 1. F 역함수 1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1을 집어넣으면 3이 돼서 요 값이 3이고 F3은 다시 1로 가니까 답은 1이지.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갔다가 다시 온 거지. F 역함수 합성 F의 2는 뭐야? 아이고 이 말고 3은 뭐야? 3. 얘도 3. F3에서 갔다가 다시 역함수로 와서 자기 자신이 나온 거지. 그래서 역함수랑 본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넣은 게 다시 튀어나오는 거니까. 역함수랑 원함수랑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는 거니까 G 합성 F 역함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G 옆에 항등함수가 합성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 그럼 G 옆에 항등함수 합성해봤자 다시 G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마치 곱하기 1과 같은 역할인 거야. 없어도 돼. 안 보여. 볼 필요가 없는 그런 형태로 합성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할 거 있어요? 역함수를 그래프상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X랑 Y랑 바뀌는 게 역함수지. 근데 X랑 Y랑 바꾸는 게 무슨 대칭이야? Y는 X 대칭이야. Y는 X에 대해 대칭해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데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Y는 X에 대해 대칭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결국 Y는 X와 fx의 교점과 일치하지. 그래서 문제에서 fx가 f 역함수 x와 같아질 때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fx가 x와 같아질 때를 구해도 된다고요.
얘와의 교점이 결국은 f와의 교점과 일치할 테니까 모든 fx는 역함수를 갖고 있지. 끄덕여. 어쩌고 이래. 모든 fx는 역함수를 갖고 있어? 어떤 f만 역함수를 갖고 있어? 1대1 대응인 함수만 역함수를 갖고 있지. 그럼 2차 함수 역함수 있어? 없지.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그릴 수 있지 않아요? 반지짜리 아니고. 2차 함수를 y는 x에 대해 대칭을 할 수 있냐고? 그리는 거야 쉽죠? 근데 함수가 아닐 뿐이지. 함수가 아니죠. 그림은 그릴 수가 있지. 반지짜리. 나도 남자친구를 그릴 수 있어. 없을 뿐이지. 그런 느낌이야. 입장에서 감정만 생각 가능하잖아. 그치, 한쪽만 쓰는 거 아니지. 그치. 그게 불리함수지. 그러니까 그릴 수 있다고 존재하는 건 아니야. 뒷부분에 나오는 유리함수라는 애가 있거든. 유리함수는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요. 이 유리함수는 y는 x라고 하는 선에 대해서 대칭 구조야. 딱 적으면 포개지거든. 그럼 이건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같은 부분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얘가 원래 함수면서 얘가 역함수가 되는 거지. 지금 내가 그린 유리함수는 y는 x분의 k라고 하는 그냥 기본 형태예요. 이동하지 않은 정근선 0, 0짜리. 걔는 fx가 f 역함수 x랑 똑같아져 버리는 거야. 이거를 대칭을 했을 때 일치할 거니까. 그래서 교점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그냥 보기에는 이거랑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의 교점의 개수는 모든 실수지. f가 f 역함수랑 같은 함수인 거니까 y는 x분의 1 그거 적으면 대칭이잖아요. y는 x에 대해. 그럼 모든 실수가 아닌 함수는 뭐가 있어요? 굉장히 많겠죠. 이렇게 생기네? 이거 y는 x에 대해 대칭하면 요거니까 얘만 교점이죠. 교점. 교점이겠어.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역함수랑 원함수의 교점은 원래 함수와 y는 그러니까 이처럼 원래 함수와 y는 x라는 함수의 교점이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랑 일치하는 건 맞아. 그래서 fx와 f 역함수 x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그걸 fx와 y는 x의 교점으로 구하는 것도 맞아. 맞는데 그것만 있는 그래프가 아닌 것도 존재한다고. 그리고 또 있어. 유리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 우리가 y는 x분의 k를 아직 유리함수 진도를 안 나갔어도 중학교 2학년 때 반비례해서 배우지. 정비례 반비례 할 때. 그러니까 그 그래프거든. 분모에 x가 있는 함수는 다항함수야? 아니요. 아니지. 다항함수의 뜻이 뭐야? 항이 많은 거요 말고. 다항함수는 분모에 x가 없는 항이 많은 거야. 2분의 x 이런 건 괜찮아. 분모에 숫자가 있는 건 괜찮아. 근데 x가 들어가면 그건 다항함수가 아니라 분수함수가 되는 거야. 분수함수. 우리가 2를 그냥 정수라고 이야기하지 1분의 2라고 생각해서 분수라고 얘기하진 않지. 그러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다 x 이런 건 정수 같은 느낌의 항으로 존재하고 이런 게 많으면 다항함수가 되는 거야. 분모에 x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건 분모가 눈에 보이는 뭐 3분의 2 이런 형태랑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우리가 분수라고 얘기하잖아. 이건 분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분수식 분모에 x가 있으면 그럼 분수식은 다항함수가 아니야. 분수식은 분수식은 차수가 없어. x제곱 더하기 x 2차식이지. 근데 x제곱분의 4는 그냥 분수함수야. 차수가 없어. 차수를 얘기하지 않아요. x의 마이너스 2차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그냥 차수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분수함수는 다항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문제에서 f와 f 역함수가 같은 f랑 f 역함수가 같으냐? 같은 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분수함수는 제외하고 구해야 돼. 그럼 그게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너네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y는 x라는 선으로 접었는데 식이 포개졌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생긴 애가 있을 수 있을까? 그치, y는 마이너스 x.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로 이렇게 수직이 되어 있다면 이런 거 엄청 많겠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이런 건 빨간 선으로 접으면 이렇게 포개질 거 아니야. 다 이렇게 포개지겠지. 그럼 이렇게 되는 함수는 f와 f 역함수가 같은 함수인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1차 함수만 y는 x에 대해 완벽히 대칭이기 때문에 fx가 f 역함수 x와 같아요. 무조건 같아요. 교점이 무수히 많겠지. 네, 요런 거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다음은 왼쪽에 붙어있는 정수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가우스 1.7 하면 1.7의 왼쪽에 있는 바로 왼쪽 정수가 누구야? 1.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가우스 마이너스 2.8은 뭐야?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쪽에 정수가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왼쪽 갈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을 뱉으면 되는 거지. 이게 가우스가 갖고 있는 뜻이야. 그러면 가우스 x를 그려보세요 라고 한다면 이게 한 칸당 잘라서 보는 거거든. 1부터 2 사이에 있으면 1을 택하고 2부터 3 사이에 있으면 2를 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가우스는 한 칸당으로 애들을 잡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어차피 똑같은 그래프가 반복되거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릴 생각을 하지 말고 너네가 잡고 싶은 부분을 잡아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잡으면 이게 왼쪽 정수여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 눈을 붙인 거야. 0과 1 사이에 있는 애는 가우스 x를 해주면 0이 나오고 1과 2 사이에 있는 것들은 가우스를 취하면 1이 돼서 결과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0부터 1까지는 0으로 그냥 상수함수를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 1부터 2까지는 상수함수로 1을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아니.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계단형이 나오는 거야. 똑같은 모양이 복붙이기 때문에 이 똑같은 모양을 계속 연결해 주시면 가우스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됐죠? 가우스 함수는 맞아. 세로로 그었을 때 한 개씩 걸리니까. 이거 1대1이야? 아니죠. 그래서 얘는 그냥 함수일 뿐이지 1대1은 아닌 그런 형태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가우스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와. 똑같아. 가우스가 나오면 무조건 한 칸 단위로 애들을 잘라. 그래서 0부터 1부터 2까지 0부터 1까지라는 건 그 안에 어떤 실수가 있는지 모르지. 모르니까 x는 그냥 x인데 여기 있는 수를 가우스에 넣으면 무조건 0일 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1과 2 사이에 어떤 수를 넣을지 모르니까 x는 그냥 x인데 가우스 x는 그냥 1로 바뀌는 거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0부터 1까지는 x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이렇게 1부터 2까지는 x 빼기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준 거야. 두 개만 그리면 반복된다고요. 전부 다 이런 빗살무늬의 그래프가 구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딱 두 개만 그려보면 돼. 영역을 잡아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y는 x 플러스 가우스 4x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여기 2면 빼면 1 아니에요? 여기 응.
2가 오픈, 그러니까 지금 안 들어가지. 아, 그 마이너스. 응. 자, 가우스는 한 칸으로 자르라 그랬죠. 한 칸으로. 이 안쪽에 있는 값이 한 칸 단위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4x가 0부터 1까지, 4x가 1부터 2까지, 즉 x 범위는 0부터 4분의 1까지, 얘는 4분의 1부터 4분의 2까지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야. 그럼 그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의 가우스 값은 0이니까 함수는 x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래프를 그리면 4분의 1 그리고 4분의 2 잘라서 0부터 4분의 1까지는 이 그림을 그려주고, 이렇게 여기는 4분의 1이 되겠죠. 4분의 1부터 4분의 2까지는 이걸 그려야겠네. 그러면 4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는 4분의 3이 나올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4분의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6이 나올 거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래프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반복적이 될 것이다 라고 가우스를 그려주시면 돼요. 이 문제가 1대1 대응을 원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게 그래서 약간 풀던 뉘앙스랑 달라고 한번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일단 이 2차 함수는 꼭지점이 뭐가 나오니? 마이너스 a가 나오지.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면서 마이너스 a 콤마 이거 집어넣으면 이걸 꼭지점으로 갖는 애야. a랑 b는 양수라고 나와 있어. 그럼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a보다는 더 왼쪽에 있어야겠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a보다 왼쪽인 건 확실해. 거기부터 3까지 잘랐는데 치역이 1 이상 b 이하가 될 때라고 했어. 그러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1에서 9까지? 1이랑 b는 무조건 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a부터 지금 3까지 자르잖아. 3까지 잘랐을 때 그 영역 안에 1부터 b가 있어야 한다라는 건 거지. 마이너스 a가 축이잖아. 근데 a가 양수야. a가 양수면 당연히 이건 음수가 되고 3은 마이너스 a를 지나서 어딘가에 꽂힌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무조건 최소값이 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얘가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치역이잖아.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b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역을 보고 위아래로 움직여서 여기부터 끝까지가, 여기가 끝인지 여기가 끝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부터 끝까지가 1부터 b까지인 거야. 그래서 이게 1인 거고 a 값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2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4부터 얘가 마이너스 2가 축인 거고 3인 거지. 그럼 당연히 얘가 최대인 거죠.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4가 가까이, 마이너스 2에서는 마이너스 4가 더 가까이 있으니까 3보다는. 3을 넣으면 b가 나오는 거예요. 돼요? 질문. 아까 1대1 함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뭐라고 썼지?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게 1대1의 뜻이라 그랬지? 걔 대우가 써있는 거지? 대우죠? 1대1 그렇지. 1대1 대응이 아니고 1대1이야.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고 1대1이라고 해야 돼요. 이게 1대1이고 이거 대우 써놓은 거니까. 1대1 대응은 저런 식이 있어요. 1대1 대응은 이것이면서
공력과 치역이 일치한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지. 응. 5번은 정의역과 치역의 개수가 똑같은데 nx랑 ny가 똑같은데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력의 개수가 똑같은데 공력과 치역이 같다면 치역은 선택을 받은 y값인 거잖아. 얘가 3개면 3개 다 선택을 받아야 된다고. 얘가 3개인데 3개가 선택받으려면 이들이 같은 곳으로 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공학과 치역이 같다는 게 숫자가 같다는 거예요? 공력과 치역이 같다는 건 공력이 A, B, C면 치역도 A, B, C가 돼서 모두가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야 그냥. 그러면 숫자 1은 1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Y값이 공력이지. 1이 1로 가는 게 아니고 Y값이 F합성 G랑 G합성 F랑 같게 만들라 그랬어 문제에서. F합성 G는 그러니까 요거부터 하고 요거 하는 거라고 그랬지 합성이. 그래서 F에다가 GX를 넣는 걸 의미하는 거고 G합성 F는 요거 하고 요거 하는 거라서 G에다가 F를 집어넣어라 이 뜻이거든요. 근데 그냥 한번 생각해봐. 내가 함수에 집어넣었어. 예를 들어 F가 2x 더하기 7이고 G가 x제곱인데 F랑 G를 합성을 하면 이건 G를 F에 넣는 거잖아. G를 F에 넣는 거잖아. 그러면 2x제곱 더하기 7이 나올 거고 G에다가 fx를 합성을 하면 f를 G에 넣는 거니까 2x 더하기 7제곱이 나와서 둘이 같지 않지? 그러니까 합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원래. 합성은 원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절대 성립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K를 조절해서 같아지게 한번 해보시오 그 뜻인 거야. 원래 합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래 합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같게 한번 해봐라. G를 F에 넣어요. G를 F에 넣어요. 그러니까 G를 넣어요. 3gx 플러스 2 근데 g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k인 거니까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3k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는 f를 g에 넣어요. f를 넣어요. 마이너스 fx 플러스 k인데 f가 3x 플러스 2에 플러스 k인 거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돼서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지게 만들고 싶어요. 그냥 그 얘기인 거지. 그럼 뒷공무니를 비교했을 때 3k 더하기 2가 마이너스 2 플러스 k와 같아야 하니까 2k는 마이너스 4가 돼서 k는 마이너스 2다 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정말 우연으로 두 값이 같아지게 할 수 있다.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해보자. 이거. 괄호부터 할 거야. 이건 G를 하고 F에 넣으란 뜻이지. G랑 F랑 합성하는 오른쪽 거부터 먼저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은 F의 GX야. 그거랑 H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F 합성하는 거지. G, H. 자, 안 썼던 걸 갑자기 썼어. 왜냐하면 너네가 F, G, H라고 하면 H를 넣는다고 생각할까봐, 그러니까 H가 X처럼 취급될까봐 다시 X를 쓴 거야. 그러니까 뭐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해도 옆에 항상 있었던 게 그냥 안 보였던 것 뿐이니까 너무 의아해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대학생 때 교수님이 자꾸 저걸 썼다 말았다 하는 거야. 그래서 왜 저게 있다 없다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혹시 너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물어봤어요 교수님한테? 아니 내가 스스로 알아챘죠. 아 그렇구나.
우리 교수님은 시험 볼 때 시험 기간에 이제 교수님실에 질문하러 들어가면 애들을 때렸어요. 왜요? 니들은 평소에 공부 안 하고 시험 기간에만 공부한다고. 그래갖고 막 받고 그랬어. 그래서 저런 거 질문할 수가 없었어요. 감히 교수님께. 자, 여기까지 됐고 H랑 이거 합성할 거야. 근데 합성이라는 건 얘를 여기다가 넣는 거지. 근데 여기에 어느 자리에 넣어야 돼? G 옆에, 그치? X 자리에 넣어야겠지. G 옆에 X 자리에 넣는 게 합성이잖아. 그래서 얘가 여기에 쏙 들어가면서 FGH가 돼버려. 마찬가지. 얘랑 합성해야 되는데 지금 안 보이지만 FX야. 이게 FX.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FGH가 돼버리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모양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래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 법칙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지. 됐죠?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F 합성, F 역함수 합성, G 이런 게 나오면 괄호가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고. 그냥 어차피 순서만 지키면 돼. 그래서 이건 G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F 합성 H는 F를 만족하는 H-2 값을 구해라. 괄호부터 먼저 풀어야겠다. 요거 풀면 모양이 어떻게 돼? G 응.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은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G 역함수. 그다음에 합성 F. 합성 H가 F. 네 몰라 불러도 된다고요. 아니, 마이너스 1은 좀 인버스거나 역함수거나 마이너스 1승은 좀 그렇지 않나? 이 역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단 말이지. 나의 포인트는 H야. H만 남기려면 H 왼쪽에 있는 것들을 버렸으면 좋겠어. 얘를 없애려면 뭐 합성하면 돼? G 합성하면 사라진다 그랬지? G를 양쪽에 동시에 합성을 하되 합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내가 왼쪽에 합성했으면 똑같이 왼쪽에 이렇게 합성을 하는 거야. 사라져요. 그래서 F 합성 H가 G 합성 F와 같아져. 다음 F를 없애고 싶어. 그럼 뭘 합성해야 돼? F 역함수를 왼쪽에 합성하는 거야. 그럼 H는 F 역함수 합성 G 합성 F를 의미하는 거야. H-2 값을 구하라는 건 결과적으로 F 역함수 합성 G 합성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세요 그 뜻이니까 여기서부터 계산하면 되죠. F-2는 5. 이건 뭐 그냥 저기 마이너스 2 넣으면 되니까. G5는 11. G5는 11. 그럼 남는 게 F 역함수 11이 얼마인지를 찾는 건데 수학 문제에서 역함수를 구하시오라는 거 빼고는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어. F 역함수 11이 K라고 놓으면 그건 F 입장에서는 K를 넣었을 때 11이 나온다랑 마찬가지지. 전부 다 바꿔서 풀 거예요. 역함수라는 게 원함수의 XY가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F 역함수 11K는 FK 11인 거고 넣었을 때 11 나오는 값을 찾아주면 K 값이 나오는 거죠. 그치? 이렇게 F 바로 3분의 4x 플러스 1이 합성함수로 보여야 돼. 이거 누구랑 누가 합성한 거야? 그쵸? 이제 안 보여요 지금은. 아직까지 병아리기 때문에. 자, 답이 되어보자. fx 좀 징그러운가? 3분의 4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어. 얘랑 합성을 하면 이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f에
3분의 4x 플러스 1 합성이죠. 저 합성된 거야. 와. 합성이에요. 그럼 놓으면 돼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5. 뭘 놓쳐? 자, 일단 합성이 된 거야. 그러면 이게 중간에 x가 끼어 있으니까 보기 안 좋아서 그냥 x 없애고 이렇게 쓸게. f랑 4x 플러스 1이 합성이 돼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5라고 하는 함수가 나왔어. 앞에서 한 거랑 똑같은 방법을 사용한다고 생각해봐. f 역함수가 필요해. 양쪽에 f 역함수를 합성해주면 사라지지. 그럼 이게 얘란 얘기지. 네. 근데 f 역함수 안쪽에 있는 숫자가 5여야만 하니까 이게 5가 되어야만 한다고. 그럼 스몰 x 자리에 들어가야 할 숫자가 나오지. 7. 응? 7, 답 7. 아, 예. 그래서 x에 5를 집어넣어야 이 파란 네모가 5가 나오니까 똑같이 5를 넣어야 돼. 같은 x야. 그래서 5를 집어넣으면 3분의 21이 돼서 f 역함수 5값은 그냥 7이 되는 거죠.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 문제가. 얘처럼 숫자를 집어넣어서 함수 값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가 있고 fx를 구하세요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 얘처럼 숫자를 넣어서 찾으라고 하는 건 굳이 fx가 뭔지 내가 알 필요가 없다고. 그냥 숫자를 똑같이 맞추기만 하면 돼. 그런데 fx를 구하십시오라고 하면 요건 다 냈을 거니까 이제 지울게요. 문제가 f 역함수가 아니고 그냥 fx라고 한다면 갑자기 크게 라주 x를 썼어. f 라주 x랑 f 스몰 x랑 fm이랑 fn이랑 fs랑 이게 달라? 다르면 이렇게 많이 안 썼겠죠?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왜 문자를 내 맘대로 썼을까? X 미지수. x 미지수지. fs는 s축 y축인 거야. fn은 n축 y축. fm은 m축 x축 y축. 얘는 f 스몰 x y. 얘는 fx 이거야. 그러니까 축 이름은 내가 붙이기 나름인 거거든.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라주 x야. 그럼 이건 f 라주 x야. 근데 얘가 s야. 그럼 이건 fs야. 그럼 모양은 똑같아. 왜? 어차피 정의역은 변수로 들어갈 거 아니야. x는 변수지. 내가 넣는 것에 따라서 y값이 튀어나오는 변수야. 변수와 상수의 차이가 뭐야? 변하지 않는 식이고. 변수는 변할 수 있지. 내가 넣는 것에 따라서 y가 튀어나와서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 게 변수야. 상수는 알아. 그러니까 이게 k가 있는데 이게 상수야. 얘 값은 원래 마이너스 5인데 우리한테 이게 뭔지 찾으라고 문제로 내주기 위해 이걸 가려놓는 거야. 이걸 가려놨고 실질적으로 이걸 긁어보면 마이너스 5가 딱 튀어나오는 거지. 이건 변수가 아니야. 한 게 정해져 있어. 그게 뭔지 모를 뿐이야. 그게 상수야. 얘 변수기 때문에 라지 x로 하든 스몰 x로 하든 상관이 없다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넣는다. 이 뜻이기 때문에 fx가 궁금하면 안쪽을 x로 치환하는 거지. 그래서 3분의 4x 플러스 1이 라지 x로 하나의 문자가 되려면 스몰 x는 3x 마이너스 1의 4로 나눈 형태가 돼야 되고 요 스몰 x 자리에 이걸 집어넣으면 fx는 마이너스 2의 4분의 3x 빼기 1 더하기 15가 돼서 2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더하기 15가 되니까 얘가 2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31 이게 fx라는 식인 거지. 그래서 식을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돼요. 식을 구하십시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면 된다.
즉 내가 구한 fx식이 이거야. 이건데 시험지에다가 제출할 때는 선생님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니까 정의역을 그냥 이렇게 바꿔서 내는 거라고. 첫 번째, f의 hx를 계산을 하면 이게 gx가 나오는데 f의 h를 넣어. f의 h를 넣어보자. 그럼 마이너스 hx 플러스 2가 되겠지. 그게 gx래. 여기까지 돼요? 그게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것이 나는 hx를 구하고 싶거든? 이 식에서 hx 나오지 않을까? 이항하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플러스 2는 hx가 될 거잖아. h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 바로 나오죠. 예. 그런데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H 합성 F가 G래. H에다가 F를 넣어. 그럼 G가 나온대. 이게 여기서 푼 거잖아. 나는 H-X 플러스 2가 궁금한 게 아니라 HX가 궁금한 거니까. 여기를 라지 X로 치환해서 이걸 라지 X로 만들면 스몰 x 대신에 2 마이너스 라지 X가 들어갈 수가 있고 hx는 2에 2 마이너스 라지 x 빼기 3이라서 4 2x 빼기 3이니까 1 빼기 2x가 될 수 있어 라고 구해줘도 되고. 네, 이거 말 F 마이너스 F 역함수 곱해서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f가 역함수를 구하기 쉽게 생겼으니까 h가 G 합성 F 역함수 이렇게 해도 되고. 왜냐하면 F가 역함수를 구하기 쉽게 생겼기 때문에 G F 역함수. 근데 F 역함수가 뭐야? 똑같아 F랑. 이렇게 해도 되고. 같은 값 나오죠. X는 변수이네요. 큰 X. 네, 변수죠. 근데 역함수를 못 구할 때도 있어. 역함수 못 구할 때가 못 구하는 것보다 구하기 귀찮을 때가 더 많지. 지금은 F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서 아 이거랑 이거랑 똑같구나 하고 하면 되는데 이게 막 분수함수가 나오고 그러면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짜자자자. 그 235번 같은 경우는 지금 y는 x라는 선이 있잖아.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y는 x라는 선 따라서 여기 a는 따라가서 a 잡아주고 b는 따라가서 b 잡아주고 요쪽을 먼저 메꿔야 돼. 그 메꾸고 나면 그 다음 식이 보이거든. 한번 해보자. 235번. f 역함수 c니까 저기서 y 쪽에서 y에서 타고 이렇게 들어가서 아 여기 있구나 하고 내려오면 되지. 이게 f 역함수 c죠. 네. 이건 d. 다음 f 역함수 d를 가보자. d y 값에서 d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 2가 되네. 이렇게. 그럼 이거 B라는 어디야? B라고 하지 않나요? 역함수를 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이거 아니. 2번이면 B 아니에요? 저 B가 틀린 거 아니에요? F의 역함수는 그냥 Y에서 X로 가면 역함수를 안 그려도 돼. 왜냐면 f 역함수 c가 뭔지 궁금하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f에다가 뭘 넣으면 c가 나올까? 이게 궁금한 거거든. f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으면 c가 나오니? 이게 f잖아. d를 집어넣으면 c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d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여기 문제 답이 5번이면 여기는 나온 게 아니라 이게 B라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건 2라고요. 그럼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F 합성 G 역함수 B잖아. 근데
g가 f 역함수랑 똑같지. 이렇게 네. 그치? 자, 괄호를 풀어볼까? 이거 괄호 풀면 어떻게 돼? 똑같지. 뭐 f 역함수 합성 f잖아. 근데 f 역함수랑 f랑 합성하면 뭐지? 없어요. 없어지지? b가 혼자 남아있지. 쌤, 문제가 불친절해. 앞에 나와 있는 게 당연히 앞쪽이면 될게요. 이게 그랬구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문제가 불친절해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쌤, 제 이거 앞에 펴서 B가 어떻게 나오나 계속 그러기는. 아이고, 저런. 그럼 다 됐어요? 얘가 fx고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보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를 보겠다는 거거든. 그럼 얘는 0이었을 때 얼마가 나와? 4가 나오지. 네. 그러니까 그 역함수의 정의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 함수에서 치역을 볼 거야.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자연수가 몇 개? 4개 있어. 이 소리를 내고 있어. 나 이거 잘못 봤다. 작거나 같은 범위. 선생님 다시요. 정의역이 0보다 작거나 같아. 내가 볼 범위는 여기야. 이 범위에서 치역이 자, 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치역은 4보다 작거나 같지. 근데 궁금한 건 이 치역의 원소 중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때 얘기해. 39번이 답이. F랑 F 역함수의 교점은 F와 X로 구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교점을 찾는 거야. 그럼 얘가 4, 30이니까 교점의 좌표가 두 개가 나오네. 2차 함수 y는 x, 교점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근데 x 값이 하나는 3, 하나는 4래. 그럼 요점의 좌표가 x가 3, x가 4인 거야. 이 선 위에 있으니까 3,3, 4,4가 되는 거지. 교점의 좌표를 완성시키면. 그럼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끼리 빼고 제곱 더하기 y끼리 빼고 제곱이니까 몇이가 되는 거야. 됐죠? 자, 244번을 보자. 절대값이 3개가 나오면 당연히 영역을 3개로, 그러니까 여기서 영역을 3개로 자른다는 건 얘가 0 되는 점이 2고 얘가 0 되는 점이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 되는 점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 다음 2 이렇게 자르라고. 그 다음 경계점에서 함수값을 찾습니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3, 4, 5, 6, 7 7이죠. 여기 마3 넣으면 5이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 어디예요? x예요. 5 2를 집어넣으면 8 그리고 연결 하고 요쪽은 2보다 큰 쪽이니까 알맹이가 전부 다 양수라고 했지. 그럼 이게 양수 약간 바뀌지 않고 그냥 나오니까 최고차 개수는 뭐가 돼? 3이지. 양수니까 위로 증가. 이쪽은 어떻게 될까? 밑으로 내려. 이게 그림이야.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 5다. 두 개 더하면 4다. f-x가 fx랑 똑같다. 제가 갖고 있는 기호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 기호적인 의미. 이게 여기서만 한 번 딱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 1에서도 나오고 수 2에서도 나와. 당연히 수화에서는 간간히 등장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는 이제 F0은 F0이니까 당연히 F0은 F0이겠지 하고 넘어가면 돼. 그리고 F-1이 F1과 똑같아야 돼. 이걸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1 넣었을 때 점이 여기 찍히면 1 넣었을 때도 점이 여기 찍혀야 되는 거야. F-2가 F2와 똑같아야 돼. -2 넣었을 때 점이 여기 찍히면 2 넣었을 때도 점이 여기 찍혀야 되는 거야. 똑같은 높이에. 그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랑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완벽히 좌우 대칭이 되겠지. 어디를 기준으로? Y축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 표현은 함수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뜻이고 우리는 Y축 대칭인 함수를 우함수라고 부릅니다. 우함수라고 불러요. 근데 아까 F0은 F0과 당연히 같다 그랬어. 그럼 여기서 F1은 F-1과 같아야 되고 얘는 얘랑 같아야 한다는 규칙이 있지만 0은 아무데로 가도 괜찮지? F0은 당연히 F0이니까 정의역의 원소가 마이 0, 1, 2 얘가 마이 0, 1, 2야. 주어진 함수는 그냥 함수 개수. 이게 갈 수 있는 게 5군데. 얘가 갈 수 있는 게 5군데지. 근데 이건 얘를 따라가면 돼.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냥 따라가. 따라가니까 경우의 수를 쓸 필요가 없지. 얘도 얘를 따라가니까 경우의 수를 쓸 필요가 없지. 그냥 따라가면 되잖아. 근데 얘는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을 가면 된다고. 그래서 저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125가지가 되는 거야. 25 곱하기 5. 나머지 이거 왜 지웠는지 알겠어? 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얘가 Y축 대칭 우함수라고 불린다라는 거야.